안녕하세요. 宽大일로 국어 손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대치동 인근 국어 기말고사 대비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말고사 대비책이라니 일주일, 이주일 된 것 같은데 부담감이 있으실 텐데, 어머님, 오늘 소중하고 중요한 정보 잘 듣고 가셔서요, 자녀분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학교 교사로 원래 4년간 일을 했었고요. 제가 고심 끝에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학원 강사로서 체질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성과가 좀 좋았기 때문이죠.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은 강사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잘 하지 않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 또한 성적을 좀 잘 받게 하는 그러한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말고사 국어 내신과 관련해서 등급 뒤집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때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써왔는데요. 사실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어머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심적, 그 마음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비유적 표현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아침마다 맛있게 밥상을 차려주시죠. 맛있게, 그리고 영양가 있게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지거든요. 밥상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내신형 국어, 이게 수능형 국어, 이게 대치동 국어입니다.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내신형 국어는요, 암기하고 인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암기 인출 너무 쉽지 않나? 간장종지에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5개인지 6개인지 7개인지 개수 세기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수능형 문제는요, 사고력을 판단하는 문항이에요. 이 학생이 계란말이를 먼저 먹을지, 김치를 먼저 먹을지, 아니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을지 결정하면서 그 시간 내에 사고력, 본인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대치동 국어는요, 내신형과 수능형이 모두 다 조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의 인원수는 워낙에 많습니다. 모의고사 1등급 학생 너무 많아요. 하지만 등급 가르기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신형 국어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간장종지 있는 그림으로 제공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어머님, 그래서 학교마다도요, 또 다르게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학교는 계란말이를 줘야 되고요. 어느 학교는 아예 백숙을 끓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방향성에 따라서 나올지는요. 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치동 학교별 문항 분석을 제가 여기에 전체를 이렇게 넣어 놓을 거거든요. 분류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등, 두 번째 X축, 세 번째 Y축입니다. 일단 신호등부터 제가 왜 기준점을 두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신호등은요, 사실 국어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수학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되죠.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요, 극강의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아이가 문법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문법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지점이요. 그래서 문법은 빨간색, 문학은 파란색, 비문학은 노란색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X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객관식 100% 문항인가, 그리고 서답 서술까지 포함된 문항인가. 이것은요, 시험 시간 관리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객관식 100% 문항이어도 보통 30문제씩 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뭐라도 컴사로 마킹하고 제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적을 수 있는데 컴사로 마킹을 전체를 하고 딸깍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서 다시 서답 서술까지 써내려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애초에 맨 처음부터 1주차부터 연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관리 능력. 마지막으로 Y축을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밥상 갖고 왔었죠. 거기에는 대치동 국어는 수능형과 내신형 둘 다 존재합니다. 근데 수능형 국어로 어렵게 내는 방법은요, 외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보기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보기가 되게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신형 국어로서 어렵게 나오는 방법은요, 선지에서 고민할 지점들을 엄청 많이 놓는 거예요. 2개 고민하는 게 아니라 3, 4개씩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내신형으로 어렵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느 학교든 위에 문제도 다 존재를 하고요. 아래 문제도 다 존재를 해서요. 제가 여기 어디다가 넣을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킬러 문항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지점에다가 넣었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러한 문항 개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일단 5개 학교는 이렇게는 제가 담당하는 학교고요. 네, 이렇게 이 근방에 있는 학교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한번 그냥 오늘의 날씨처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란색 지점은요, 문학이 어려운 학교가 대다수죠. 근데 어머님,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문법이 기본 전제로 대치동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다 어렵고요. 문학이 게다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이 문학이 더 어렵게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100%보다는 보통 서답 서술형이 다 있는 것으로 포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담당한 학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포고등학교는요, 고민을 너무 하다가 위에다가 넣을까 아래다가 넣을까 하다가 가운데다 넣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영동고는요, 사실 저는 작년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작년에는 비문학이 조금 강세로 되어서 불불불불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올해 문제는 사실 불불 이런 문제입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요, 비문학이 살짝 빠졌어요. 대신에 문법이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범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문법 양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킬러 문제들은 다 문학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요, 문학 문제가 여기는 25문제고 다른 학교와 달리 4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문학 문제가 16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기 문제는 한 12문제 정도 들어가 있어서 보기를 잘 못 읽으면요, 여기서는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부거든요, 그냥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사실 시험 문제 난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문법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난도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문학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유인물이 너무나 많아서 시험 범위가 너무나 많아서 혼자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반대국어는요, 고민을 했어요. 문학의 문제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문법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경기고는요, 사실 이번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각각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영역별로 타파를 할까요? 일단 문법이 어려운 학교부터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 근방에 있는 문제들은요, 전체 문법이 다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25년 수능하고 디고 일주일 된 문제입니다. 여기 동일하게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보기가 들어가면요, 수능형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능보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25년 수능은요, 지금 5개만 고민을 하면 돼요. 5개의 예시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디고는요, 네, 23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유형인데 23지점이에요. 근데 보통의 학교들이 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올해 수능 문제 어렵다라고 하죠? 이거 8개 고민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건 23개죠. 사실 답은 위에 있기 때문에 한 11개 정도만 고민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면요, 문법이 어려운 학교 어떻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저는요, 공부의 시작 출발 일점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대로 즉각 인출을 하는 게 1차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심화 문제, 적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문법 개념에 대해서 싹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 예시를 제대로 인출할 수 있을 능력까지 갖추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프린트 한 장 한 장 만들 때 되게 이거 시험 문제 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를 일단 펼쳐 놓으시고 그거대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1차적 목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능 문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수능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황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으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3지점을 아까 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로 바로바로 인출하는 훈련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학이 어려운 학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문제 중에서요, 보기 유형으로 나온 것은 총 5개입니다. 그런데 K고 시험 문제를 보면요, 여기 수능 문제에서는 보기 유형이 다 한 개씩 들어가 있죠. K고 보면 보기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이렇게 2번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반적 수능보다 더 여러 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보기 자체의 선 길이가 엄청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시험 출제 작품들 있죠. 시험 출제라고 예상된 그 작품들은요, 학교별 필기가 다 담겨 있는 그 해설본으로 인출하는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단지 단순하게 학교 선생님의 그 관점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본인이 학교 선생님처럼 좔좔좔 인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적 목표고요. 두 번째는요, 외부 작품이라고 많이들 들으셨죠? 외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명한 작품, 다른 하나는 낯선 작품입니다. 어떤 친구가요, 이번에 손민경 쌤 적중 작품 이렇게 시험지를 써갖고 갖고 온 거예요. 선생님 3개 적중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적중할까요?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이미 그 작품 말고 관련 주제별로 다 알아가야 되고요. 관련 작가별로 다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유명한 작품을 유명하지 않게 낯선 작품처럼 공부해가면 그 시간 안에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이후에 보기 유형에 대한 학습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낯선 작품까지 연계를 해야지 이로써 수능까지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문학이 어려운 학교 보겠습니다. 요즘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해서 글 2개를 연계하는 그러한 것이 요즘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글을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뽑아내서 이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죠. 근데
제2고등학교 거를 한번 보시면요. 가나 다글인데요. 가글과 다글 같은 경우에는 가글과 다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지문이고요. 나글은 새로운 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나만 살짝 더 빨리 읽어서 이 기존 지문을 연계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떠올린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문하기 어려운 학교는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항상 붉은색 영역을 첫 번째로 잡았었잖아요. 사실 아까는 30%, 35%를 했어요. 기존 지문에 대한 공부를. 근데 여기는 25%만 합니다. 왜냐하면 글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사실적 독해 문제는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한 문제 내지는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25%. 무조건 나오는 문제는요. 사실 글 내에서 A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로는요. B 사례, C 사례, D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40% 공부를 하고 그 이후로 최대 어렵게 나오면 낯선 지문하고 새로 보는 지문하고 연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5% 정도 공부를 하면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말고사는요. 부지런한 애들이 조금 더 잘 받습니다. 저는 1학기 첫 중간고사는요. 예비 고1 때부터 공부한 것부터 중간고사 그 기간까지 전체가 다 중간고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나면 아이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 한번 놀러 다녀와요.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기말고사는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확실히 더 잘 봅니다. 여기 학교 알림이 가보시면 보통 다 나와 있어요. 시험 범위가 항상 더 기말고사 범위가 훨씬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중대국어는 적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성취기준 01-01부터 06-02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량으로 기말고사 범위가 훨씬 많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 또한 기말고사가 보통 더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의 공통된 말들은요. 선생님, 시험장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이스로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저는 보고 또 보고라고 해서 여러 번 반복 심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그젬플. 아까 되게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부 작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미리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수능하고 내신 중에서 내신의 강력한 이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대비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미리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스스로 중요한 지점에 별표를 칠 수 있게끔 해요. 왜냐면 사실 시험 전날에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전날에는 정리하는 거잖아요. 저는 고1, 2 강사로서 고3 되면 정리 수준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직보 자료를 간단하게 보시면 시험 범위를 이렇게 다 써주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를 나열해서 써줍니다. 이게 저만 하고 있거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최상위권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직보 자료로 그냥 키워드를 제 말투가 담겨 있는 그 말들을 전부 다 써놨어요. 이 해당하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 그래서 스스로 구두 테스트 하게끔 할 수 있는 자료가 나가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문학 작품을 가르침에 있어서 사실 교과서 작품으로 공통점 차이점을 나온 그런 시중 자료들은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학작품에서 학교 프린트물, 학교 유인물이 담겨 있는 것까지 전체 작품을 아울러서 공통점, 차이점을 나눠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직보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할 것을 공부하면 도약할 기회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부할 걸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 상승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은 10%의 공부 의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싶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성적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냈었던 1등급 내지는 엄청난 성적 도약했었던 친구들의 카톡이고요.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녀분들도 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셔 한번 보시면 제 시간표가 들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저의 설명회는 마치겠고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김호중 소장님께서 입시 관련해서 되게 소중한 정보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